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벌써 한 해가 다 갔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바람 불면 배당주를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몸도 마음도 너무 추운 그래서 오늘 올해 마지막 투자의 재발견 시간에는 배당주를 모아서 투자하는 월배당 ETF를 재발견해보는 시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투자의 재발견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투자의 재발견 올해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매월 안정적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월배당 ETF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저희 방송에서 몇 차례 다뤘던 주제라서 반가우실 텐데요. 일단 월배당 ETF에 대한 인기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프만 보셔도 아실 텐데 작년 1월만 하더라도 국내 월배당 ETF 규모가 1조 4천억 원대였는데 이번 달을 기준으로 이제 1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월배당 ETF들의 상품 개수를 보시더라도 34개에서 이번 달에는 이제 100개를 넘어섰고요. 월배당 ETF들의 순자산을 유형별로 나눠봤더니 배당 관련 상품들이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커버드콜, 밸류업, 그리고 미국 S&P 500 관련된 월배당 ETF들의 순자산이 가장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월배당 ETF 중에서도 월 분배금이 비교적 큰 이 커버드콜 ETF 상품들도 1년 사이에 11개에서 34개가 됐고요. 순자산도 작년 7,700억 원대에서 현재는 6조 4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요. 증시 한파 월배당 ETF로 녹여볼까 합니다. 2025년 월배당 ETF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야 할지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증시 한파 월배당 ETF로 녹여볼까인데요.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두 분 오늘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미래에셋 자산운용 디지털 마케팅 본부 임종욱 본부장, 그리고 한국투자자산운용 ETF 컨설팅부 우리 김승현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올해 마지막 투자의 재발견 함께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올해 가장 인기가 있었던 건 누가 뭐라고 그래 단연 ETF를 저희가 월배당 ETF를 안 꼽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월배당 ETF가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지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월배당 ETF의 매력은? 네, 아무래도 지금 TV 보시는 분들 중에 직장인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네. 아니면은 월세를 받는 그런 임대업자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직장인이나 아니면은 임대업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월급이 2번 들어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현금 흐름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고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이 아마도 월배당 ETF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월배당 상품은 어떻게 매월 분배금을 투자자들에게 줄 수가 있는지 이 구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월배당 ETF의 구조, 이거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자분들께서 인지하셔야 될 부분이 네. 각 ETF의 분배금, 분배율이 해당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들의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투자 대상 자산의 결산 시점이 특정 시점에 몰렸더라고 하더라도 각 운용사에서 판단해서 일정 부분 분배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12월을 결산 시점을 잡고 그렇죠. 그래서 주주 명부를 연말자로 확정을 하고 이듬해 3월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분배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이제 분기 배당하는 기업들이 왕왕 늘어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주요 금융 지주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꼭 연말이 아니더라도 네. 사업연도 중간에 배당하는 기업들도 또 생기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들이 점차 이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대상 자산을 국내에서 해외로 넓혀보면 네. 이 분배 지급 시기가 더욱 더 확대가 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월 분배형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컴 수익을 정기적으로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월 분배 ETF들이 이런 전략들을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한 해 분배금을 운용사가 매월 매달 쪼개서 이렇게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식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배당금이 주된 분배 재원이 될 거고요. 그렇죠. 채권형 같은 경우는 채권의 이자, 뭐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또 역시 분배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배 재원으로 활용해서 쪼개서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조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우리 강수민 캐스터 네. 미당족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미당족이요? 미국 당 배당 관련된 건가요? 대본 봤어요? 네. 아, 그래요? 대본에 나와 있어 미당족. 그래 요즘 이 미국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가리켜서 미당족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국 월배당 ETF 대 한국 월배당 ETF. 차이점이 도대체 뭐길래 이 미국 월배당 ETF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미당족 정말 많기는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부장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이 국내 상장된 ETF와 네. 미국 상장된 ETF는 큰 차이점은 사실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품. 맞습니다. 말씀 주신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미국에 똑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SCHD라고 뭐 찰스 슈왑에서 하는 그런 상품인데요. 흔히 슈드라고 많이 말씀을 네네. 하십니다. 이 상품과 동일한 벤치마크의 상품이 바로 저희 에이스도 그렇고 타이거도 그렇고 다른 운용사에서도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이름으로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한 그런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ETF가 벤치마크가 똑같기 때문에 차별점은 크지 않습니다. 다시 원화로 투자하느냐 아니면은 달러로 환전해서 투자하느냐 정도의 차이인데 다만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세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 네, 아무래도 국내 상장된 상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금 체제가 좀 다르고요. 해외 상장된 상품 같은 경우는 세제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세금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이 질문은 어떤가요? 방금 환율 말씀하셨어요. 네네. 좀 고환율입니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 건가요? 우선은 그 국내 상장된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투자할 경우에도 네, 네. 환 노출형 상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 해지형 상품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환율 측면에서 원화 강세,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그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출형 상품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환율이 지금 너무 높다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환 해지형, 종목명 끝에 가로해서 해지, 그러니까 그렇죠. H가 H. 들어가면은 해지형 상품이기 때문에 환에 대한 노출대를 보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그래요. 세금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잠시 후에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슈드 얘기하셨어요. 슈드나 제피처럼 이게 사실은 우리가 카피한 상품이잖아요. 미국에 있는 상품은 우리가 카피를 했는데 이 카피 상품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우리가 그들보다 아이디어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슈드나 제피 카피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기초 지수로 사용하는데 네. 그거를 순수 주식형으로 구성했느냐 아니면 커버드 코 전략을 가미해서 분배율을 조금 더 끌어냈느냐 그런 차이가 두 상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뭐 미국 시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역사가 긴 만큼 그 배당이라는 게 주식 투자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성이 이제 역사적으로도 검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뭐 1940년대나 70년대 보면은 배당 수익 자체가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상당히 해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더불어서 미국 기업들이 배당을 아무래도 국내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배당의 주기 자체도 분기, 반기 이런 식으로 좀 더 다변화가 되어 다변화가 있습니다.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배당형으로 구성할 때 조금 더 원활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예를 들면 지수를 편입하는 요건이 10년 이상 배당을 꾸준하게 이제 지급하는 종목들만을 필터링을 해가지고 종목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커버드콜 전략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 주식형으로 구성하더라도 매력적인 분배율을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따라서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역사가 되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 노하우를 좀 우리가 습득을 한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뭐 충분히 같겠네요. 그렇다면은 접근했을 때 수익이나 이런 거 뭐 상품이 같다니까 수익도 거의 비슷하게는 나올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기초 지수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ETF라면 네. 뭐 수익률도 이제 환율이나 이런 거를 차치하면 그래요. 기본적으로 수익은 동일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국내외 월배당 ETF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방금도 말씀드렸던 수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뭐니 해도 머니를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국내와 미국 월배당 ETF 1년 수익률 탑5를 또 1분 안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핵심 1분 컷 바로 출발해 봅니다. 네, 지금부터 한국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월배당 ETF들의 수익률 탑5 종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상장 월배당 ETF들부터 살펴보시죠. 수익률은 1년 기준으로 잡아봤고요. 1에서 3위까지 미국 S&P 500 관련 그리고 은행 고배당 관련 상품들은 4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콜 합성이 35%,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상품도 33%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익률 1위를 기록한 솔 미국 S&P 500 ETF는요, 국내 최초의 월배당 ETF인데 2022년에 상장이 됐고요. 올해 들어서 순자산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연 분배율은 0.92%입니다. 수익률 2위도 미국의 S&P 500 ETF였죠. 하나로 미국 S&P 500 ETF도 2022년에 상장이 됐고 시총은 조금 더 작습니다. 100억 원대고요. 연 분배율은 0.7%입니다. 탑3는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이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상장이 됐고 시총도 2,300억 원이 넘는데요. 연 분배율도 5.6%입니다.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KB금융 등의 종목에 15%씩 투자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이어서 미국에 상장된 월배당 ETF들의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커버드콜 형식으로 엔비디아 그리고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일드맥스 엔비디아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 NVDY가 1위를 차지했고요. 1년간 무려 수익률이 127%였습니다. 그리고 2, 3위는 넷플릭스 주식을 추종하는 ETF들이 차지했고요. 4위는 커브일드 프리미엄 전략 테슬라 ETF, 5위는 일드맥스 메타 옵션 인컴 전략 ETF로 두 종목 모두 1년간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1위를 기록했던 NVDY는 작년 5월에 상장이 됐고요. 시총 규모는 14억 5천만 달러를 넘습니다. 연 분배율은 81%고요. 마찬가지로 일드맥스에서 운용하는 NFLY도 작년에 상장이 됐고 연 분배율은 48%로 조금 더 작습니다. NFLP 같은 경우는요, 같은 넷플릭스 추종이긴 하지만 커브에서 운용하고요. 앞서 살펴본 NFLY 일드맥스와 시총 차이가 좀 큰 편입니다. 이어서 국내 월배당 ETF 가운데서 이제 어떤 상품들이 분배율이 가장 높은지 살펴보겠습니다. 분배율이 높더라도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이 12%로 연 분배율이 가장 높고요. 이어서 테슬라 커버드 콜 채권 혼합 액티브가 11%,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ETF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미국에 상장된 월배당 ETF들 가운데서는 그래니치어즈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데일리 2배 숏 ETF들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는데요. 각각 연 분배율이 무려 297% 그리고 249%였습니다. 이어서 모더나나 코인베이스 관련된 일드맥스 커버드콜 ETF들이 높은 분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을 보니까 입이 떡 부러집니다. 왜 ETF 했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다. 지금이라도 늦은 건 아닌가요? 아니, 항상 늦지 않습니다. 그래요? 늦지 않았나요? 좋습니다. 근데 이거 좀 들여다보니까 분배율이 높은 종목이 꼭 수익률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분배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이 월배당 ETF를 선택을 할 때 수익률 대 분배율 뭐 어떤 두 가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쪽에 한쪽에 좀 중심을 맞춰서 가는 건지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본부장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월배당 ETF가 네. ETF에 한정된 수익을 정기적으로 분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수익 분배를 하는 것 자체가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월배당 ETF의 투자 목적을 생각한다면 정기적으로 이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을 텐데 분배율을 기준으로 내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이제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배율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더불어서 커버드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한 분배율을 위해서 콜옵션 매도 비중이나 네. 매도 주기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배율이 결국에는 운용 전략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만약에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동일한 분배금이 지급이 되더라도 하락할 배당 경우? 수익률은 높아지는 그런 어. 착시 현상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배율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월분배 ETF의 분배율이 나의 투자 원금 대비 분배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분배율을 산정할 때는 매월 지급 기준일의 ETF의 가격,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인 NAV 대비해서 분배율이 얼마인지를 매월 분배율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금이 얼마인데 분배율이 몇 %니까 요게 곱해서 계산하면 당연히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점들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이 ETF, 월배당 ETF를 몇 번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커버드 콜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방송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는데 아마 지금 처음 보신 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차근차근 조근조근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던 앞서 이 분배율, 1분 컷에서 봤던 이 분배율을 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커버드 콜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주가 하락 시 착시 현상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분배율이 높을 경우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큰 건 아닐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커버드 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주의할 점을 딱 나눠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 우리 김승현 부장, 네. 긍정과 부정 어느 쪽을 좋아하세요? 긍정을 좋아하시겠죠? 저는 좀 더 긍정적인 그래요. 부분 긍정적인 이야기. 가도록 커버드 콜의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수익률 상위 커버드콜 소개해 주셨을 때 뭐 분배율이 80%가 넘는 그런 ETF도 있었습니다. 네네. 50%도 있었는데 그게 오타가 아닙니다. 네, 실제로 1년 동안 지급된 그런 분배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커버드콜 같은 경우 많은 여기서도 다뤄주시긴 했습니다만 미래의 수익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대신에 상승분을 포기하는 대신에 현재 현금 흐름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월 분배율, 그다음에 분배율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높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커버드 콜 상품 투자할 때 이것만은 꼭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 우리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당연히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음. 그리고 각각의 ETF들이 추구하는 목표 분배율이 또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네.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더불어서 이제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로 하는 분배율이나 기초 지수에 이제 몇 %라고 이제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타겟하고 있는 목표 분배율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좀 유념하셔야 될 그래요.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커버드 콜 전략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기초 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때 이 부분을 일정 부분 포기하기 때문에 이 손익 구조가 비대칭적이라고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 정도 올랐는데 왜 나의 월 분배 ETF는 이 정도가 안 올랐어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커버드 콜의 구조적인 특징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초 자산과 콜옵션 매도하는 기초 자산이 두 개가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월배당 ETF를 선택하실 때 이 ETF가 어느 기초 자산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콜옵션 매도를 할 때 어느 기초 자산을 기초로 쓰는지를 다 이렇게 좀 확인하신 다음에 그래요.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꼼꼼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문구에 속지 마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얘기했던 세금 이야기를 이제 살짝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미국 상장 월배당 ETF와 국내 상장 월배당 ETF의 가장 큰 차이점,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세금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세금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또 이런 세금 또 뭐 저희가 세금에 대한 어떤 관리 이런 쪽은 우리 강수민 캐스터가 또 꽉 잡고 있습니다. 네. 네, 비교를 한번 해주시면서 네. 저희가 속속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국내 상장 ETF들 그리고 해외 상장 월배당 ETF들의 이 세금 체계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일단 표로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요, 국내 상장 ETF 가운데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는 비과세에 해당이 되고요. 국내 상장된 이 해외 주식형 그리고 기타 ETF들은 이제 배당 소득세 15.4%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 해외 ETF들의 경우는요, 양도소득세 22%가 부과가 되고요. 분배금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상장이든 해외 상장이든 모두 배당 소득세의 15%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 분배금에 부과되는 배당 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배당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배당 소득세 국세 14%에 지방 소득세 1.4%인데 이 투자하는 국가의 배당 소득세율이 14%보다 높으면 해당 국가의 세금만 과세를 하면 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5%이기 때문에 15%만 하면
투자하면 되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또 10%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이렇게 낮게 될 경우에는 한국에서 추가로 그 차액을 납부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자면 국내 상장 ETF들 모두 과세에 해당이 되고요. 네. 매매 차익 그리고 분배금을 포함해서 2천만 원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가 해당이 되고 해외 상장 ETF들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를 투자할 경우 세금 이연 효과가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금 수령하실 경우에 3.3에서 5.5% 연금 소득세만 부과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로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배당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고요. 2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초과 배당 수익 9.9%의 분리과세에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셨는데 방송에는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럼 매월 들어오는 배당 ETF를 제가 수령을 안 했어요. 그냥 잠겨놨다는 거죠. 난 현금 필요 없는데 이러고. 그렇다면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약간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부분 우리 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네, 우선은 세금은 제가 안 내고 싶다고 안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하지만 피할 수만 있다면. 맞습니다. 피할 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기본적으로 이 배당금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일반 계좌에서는 그 15.4%의 배당 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한 다음에 저는 현금화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선 뭐 저의 그 선호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을 뗀다라는 게 기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네. 다만 연금이라든지 연금 계좌라든지 네. 아니면 ISA 계좌와 같이 세제 적격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바로 세금 안 내도 됩니다. 나중에 저율 과세 그다음에 세제에 대한 이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연금 계좌에서는 오히려 또 투자할 경우에 바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배당금을 현금화하지 않고 계속 준다라는 작전은 실패. 네. 세금을 낸다 이렇게 보면 네. 그럼 이런 얘기 있잖아요. 현금화하지 않고 그냥 둔다는 자체가 재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재투자는 이 배당에서 재투자의 중요성 저희가 굉장히 높게 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재투자는 어떻게 괜찮은 작전인지 이건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사실 월배당 ETF와는 상반되는 투자 전략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데 배당을 재투자해가지고 사실 이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그렇죠. 거죠. 투자 원금을 점점 늘려가지고 같은 수익이 나더라도 원금이 커지면 그만큼 실제 투자 수익은 커지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데 당연히 유의미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요.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ETF는 뭐 연 1회 혹은 뭐 월배당 ETF는 매월 이런 식으로 분배금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배금을 받고 싶지 않다면 배당금을 이제 재투자하는 ETF를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ETF들은 TR이라고 상장명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토탈 리턴 상품인데 이런 상품들은 ETF 입단에서 기본적으로 분배금을 계속해서 재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활용하시면 재투자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는 국내 월배당 ETF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결론을 좀 만나볼 텐데 오늘은 전략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배당 ETF의 전략은 과연 어떻게 짜야 될지 나라면 두 분이라면 어떤 전략을 짤지 먼저 우리 김승현 부장 월배당 ETF의 전략 나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하겠다. 네. 잘 말씀해 주시죠. 따라해 보게. 알겠습니다. 우선은 월배당으로 바로 투자하는 게 좋은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때로는 2030, 뭐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이 시드머니가 작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월 배당 금액이 사실 필요가 없거나 금액이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월 배당을 지금 당장 필요 없어 하는 분께서는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을 통해서 일정 부분 자산을 형성한 다음에 그다음 월 배당으로 하셔도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는 연령별로 좀 구분하고 싶습니다. 2030 같은 분은 당장의 월 배당 금액이 큰 것보다는 조금 더 성장형,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이 당장의 배당률은 연 3%, 4%밖에 안 됩니다만 꾸준히 주가가 오르고 배당이 성장하는 그런 종목에 먼저 투자를 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뭐 4050 또는 뭐 60과 같이 인출기, 연금의 인출기를 좀 앞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배율이 높은 이 커버드콜 ETF가 좀 더 좋은 대안일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커버드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 손실이 날 가능성도 저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커버드콜 ETF에 다 투자하시기보다는 채권형 ETF와 같이 조금 더 이 리스크를 분산하는 그런 월배당으로 포트폴리오를 함께 갖춰서 투자하시는 것도 저희가 좋은 전략으로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임종욱 본부장의 결론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나라면 월배당 ETF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하겠다. 나라면 네. 성의 있게 네. 꼼꼼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연령대와 상관없이 뭐 앞서 김승현 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 유형의 월배당 ETF에 집중하기보다는 네. 월배당 ETF도 포트폴리오로서 좀 다양하게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산 배분 전략을 얘기할 때 흔히 핵심 유형 전략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장 대표 지수를 핵심 전략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알파 전략을 위성 전략으로 가져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 시장 대표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월배당 ETF를 핵심 전략으로 담고 그리고 뭐 AI와 같은 이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이런 것들을 기초 자산으로 한 월배당 ETF를 위성 전략으로 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면 뭐 안정성과 수익성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성 전략.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말씀 해줬으니까 또 우리가 또 주의할 점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승현 부장 월배당 ETF 주의할 점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어떤 점을 좀 주의해 보면 좋을까요? 네, 좀 많이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 월배당에 나오는 이 기대 수익률이 절대로 보장된 수익률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멀리 갈 필요 없이 저희가 2020년 그때 코로나19 한 4년 정도 됐죠. 그때도 월배당 ETF가 미국 상장된 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만 코로나가 나오고 나서 흔히 말하는 배당 쇼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배당 쇼크가 나오게 되면은 원래 예상했던 분배율을 좀 못 받는 그런 시기가 한 2년 또는 3년 정도 지속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배당 ETF에서 나오는 이 인컴 자체가 절대 보장된 게 아니고 기대 수익률이라는 그런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배당 ETF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궁금한 것까지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포트폴리오 전략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배당 ETF에 투자 중인데 혹시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는 분배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종욱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장 상황에 따라 분배가 안 그러면 아찔한데요. 네. 사실 운용사나 투자자 입장에서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긴 그렇죠. 한데요. 현실적으로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월배당 ETF 상장 초기에 분배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투자 대상 기업이 배당금이 갑자기 줄어들었다거나 배당 정책을 갑작스럽게 변경했다거나 이런 각종 이슈들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생길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점을 좀 저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좀 운용사나 좀 튼튼한 쪽을 찾아봐야 되는 거. 뭐 기준이 있나요? 좀 어느 쪽을 찾아봐야지 뭐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 기업도 좀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ETF를 활용하시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묶어놔져 운용사에서 있으니까. 포트폴리오로 리스크를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개별 종목의 리스크가 당연히 해지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생각지도 않았던 걱정이었는데 네. 시청자분의 걱정 예리했습니다. 네, 이어서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배당 ETF가 매월 들어오는데 분배금이 매월 똑같은지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지기도 하는지라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김승현 부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원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씩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커버드콜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매월 분배가 이루어질 때 나오는 그 원천 자체가 옵션의 프리미엄인데요. 이 옵션의 프리미엄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꾸준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달 같은 경우 조금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달은 조금 적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배당 ETF의 재원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의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만 다만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매월 금액이 나오는 과거 히스토리를 봤을 때 너무 들쭉날쭉하게 되면은 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거 2년 또는 3년 동안의 월 분배금률을 한번 비교하신 다음에 큰 차이가 없는 ETF를 조금 더 선택하시는 게 하나의 투자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궁금증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 내년도 올해 이제 마지막 방송이니까 내년을 향해서 저희가 달려갈 텐데
내년에도 지금 뭐 고환율부터 시작해서 뭐 긴 터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우리 시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어떤 ETF를 포함한 각종 투자 전략, ETF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 이외에 안전자산의 뭐 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 좀 투자 전략을 꾸미면 좋을지 개인적인 의견을 한마디씩만 듣고 마지막이니까 한마디만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본부장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내년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가는 게 좋을까요? 어떤 전망을 하시는지도 한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시장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투자 대상 자산으로 보면 주식형 같은 위험 자산 음. 그리고 이제 뭐 채권이나 말씀하신 뭐 금 네. 이런 안전 자산에 안전자산. 대한 비중을 당연히 이제 자산 배분 차원에서 같이 가져가야겠죠. 다만 ETF라는 투자 비이클을 통해서 이런 자산들을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ETF는 계속해서 유효한 투자 수단이 당연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ETF를 통해서 다만 위험 자산이나 안전 자산에 대한 비중을 적절히 섞어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여전히 몇 년 동안 이어진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네. 인공지능이나 반도체나 이런 투자 테마들은 계속해서 유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더 ETF가 곽강을 더 내년엔 더 뜨거워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계속 그 열기는 식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같은 질문 우리 김승현 부장께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년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시고 네. 내년에는 어떤 전략을 갖고 가는 게 ETF의 활용도 혹은 활약상 어느 정도까지 예측을 하시나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임종욱 본부장 말씀 주신 것처럼 한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고요. 네. 네, 두 번째는 AI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바로 자산 배분입니다. 미국 중심의 이런 패권 경쟁, 그다음에 미국 우월주의는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AI를 중심으로 하는 그 생태계는 이제 단순히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AI가 저희 실생활에 훨씬 더 빠르게 침투하는 그런 시기가 내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산업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AI를 활용하는 그런 기업군에 대한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내년엔 좀 변동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네네. 트럼프 집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특정 종목에 소위 말해서 몰빵하기보다는 금이라든지 아니면 채권형 같은 상품에 대해서 자산 배분을 하면서 위험에 어느 정도 대비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시청자분들의 궁금증까지 쉽고 명쾌하게 풀어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강수민 캐스터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